안녕하세요. 박성재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언리얼 엔진의 버추얼 프로덕션 분야에서 이루어진 주요 업데이트 사항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언리얼 엔진은 영화와 TV 제작 현장에서 활발히 활용되면서 실시간 렌더링과 LED월 기술을 중심으로 한 버추얼 프로덕션 워크플로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번 5.5 버전에서는 여러 버전에 걸친 축적된 노력을 통해 스마트 1110 지원부터 카메라 캘리브레이션, 버추얼 스카우팅, 컬러 그레이딩 패널, DMX 통합에 이르기까지 IC VFX 툴세트를 정식 버전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제작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이 중점적으로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각 주요 업데이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버전의 언리얼 엔진에서는 무비 렌더 큐에서 스택 기반의 프리셋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자, 5.4 버전부터는 좀 더 사용하기 편리한 새로운 그래프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렌더링 과정의 각 단계를 노드로 표현하고 이 노드들을 원하는 대로 연결해서 더 유연하고 직관적인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 렌더 그래프를 많은 분들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5.5 버전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 주요 영역에서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렌더링 기능의 안정성입니다. 자, 사용자들이 실제 작업 환경에서 기대하는 모든 렌더링 기능들이 정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한 테스트와 개선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아티스트 친화성입니다. 현장의 아티스트들로부터 받은 소주간 피드백을 적극 반영했는데요. 자, 덕분에 복잡한 씬도 직관적이고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호환성입니다. 기존 무비 렌더 큐에서 가능했던 모든 기능들을 새로운 렌더 그래프에서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자, 그럼 에디터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비 렌더 큐 창을 열어서 렌더 작업을 추가해 주고요. 렌더 그래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렌더 그래프로 전환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기존 5.4에서 추가된 부분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배경과 캐릭터 요소들을 쉽게 그룹 지을 수 있는 컬렉션 노드에서 데이터 레이어나 스포너블 액터도 쉽게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모래먼지 이펙트가 스포너블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 방식에서는 스포너블 액터마다 액터 태그를 추가해 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액터 이름으로 추가하기만 하면 되도록 설정이 간편해졌습니다. 또한 렌더 그래프의 재사용성을 올리기 위해 노드에서 바로 프로퍼티를 핀으로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노출시키고 싶은 프로퍼티를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변수를 선택시키면 무비 렌더 큐 창에서 자, 이렇게 바로 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매번 무비 렌더 그래프를 열어서 수정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여기 콘솔 명령에 대해서도 노출시켜 주시면 알아서 자동으로 수치값만 넣으면 되도록 쉽게 추가가 가능합니다. 또한 EXR 포맷을 위한 메타데이터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간단한 노드 설정만으로 메타데이터를 EXR 파일에 자동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렌더링이 완료될 때마다 기다렸다가 메타데이터를 집어넣는 파이썬을 작성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각 노드들은 이런 스크립트 태그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이썬으로 작업하실 때 각 노드에 쉽게 접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미디어 출력 측면에서는 프로레스와 알비드 옵션을 렌더 그래프 옵션으로 옮겨왔습니다. 이전에는 한 가지 옵션으로만 하드 코딩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프로 옮겨오면서 모든 표준 품질 옵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리얼 엔진에서 직접 편집용 미디어를 렌더링 하는 경우 편집자가 원하는 옵션으로 바로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시퀀서에서 설정한 타임 코드가 자동으로 출력 미디어에 포함되어 후반 작업 과정에서 정확한 시간 참조가 가능해졌습니다. 자, 그럼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각각의 렌더 레이어별로 잘 나누어 렌더링이 되고 있고요. 자, 결과도 이 프로레스 형식으로 이렇게 잘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렌더 레이어에서 모든 에셋 유형들을 이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5.4에서는 몇몇 에셋을 이제 지원을 하지 못했는데요. 5.5부터는 모든 에셋들에 대해 이제 분리해서 렌더링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불균질 볼륨 유형의 경우 포스트 목적으로 이제 별도의 레이어로 렌더링하면 정말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홀드아웃을 이제 지원하여 합성하실 때 헤일로 현상이나 원하지 않는 아티팩트를 방지하여 깨끗한 합성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제 반투명 오브젝트에 대한 지원입니다. 자, 이전부터 반투명으로 된 유리나 퍼 같은 경우 이제 처리가 까다로웠는데요. 앞으로 이 렌더 레이어를 사용하여 컴포지 타입을 사용하시면 이런 반투명 문제들을 깔끔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나이아가라나 랜드스케이프, 스카이, 애트모스피어 등 모든 에셋 유형들에 대해서도 렌더 레이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는 씬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원하는 대로 분리하여 렌더링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포스트 프로덕션 워크플로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언리얼 엔진은 이제 버추얼 프로덕션의 혁신을 이제 선도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프로덕션을 위한 인카메라 비주얼 이펙트 툴 세트를 통해 전 세계 영화, TV, 광고 등 수많은 제작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 언리얼 엔진 5.5에서는 여러 버전에 걸친 추적된 노력을 통해 이제 IC VFX 툴 세트를 이제 드디어 정식 버전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자, 특히 인카메라용 VFX용 스인트 110 표준에 대한 완벽한 지원이 이루어졌는데요. 엔비디아 리버맥스를 통해 안정적으로 실시간 비디오 전송이 가능해져 여러 스튜디오에서 이미 도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프레임 동기화의 자동 복구 기능, PTP 타임 코드를 통한 정확한 시간 동기화, 그리고 오픈 컬러 IO를 통한 컬러 관리 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깊은 소식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는 매트록스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하드웨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는 방송사나 스튜디오에서 기존 장비를 활용하면서도 고품질 실시간 버추얼 프로덕션을 구현할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버추얼 스카우팅은 영화나 TV 제작 현장에서 실제 촬영 전에 가상으로 로케이션을 탐색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능입니다. 5.4 버전에서 완전히 새롭게 리뉴얼된 이후 5.5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개선 사항들이 추가되어 정식 버전이 되었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VR 환경에서 직접 에셋을 검색하고 배치할 수 있는 컨텐츠 브라우저, 그리고 이제 더욱 정밀한 오브젝트 조작이 가능한 새로운 트랜스폼 기즈모, 그리고 모든 포스트 프로세싱 효과를 지원하는 색보정 뷰파인더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참고로 다음 5.6 버전에서는 기존의 레거시 스카우팅 툴이 제거될 예정이니 다음 레거시 툴을 아직 레거시 툴을 사용하신 분들은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버추얼 카메라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버추얼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프로젝트의 저장 폴더에 즉시 저장되어 손쉽게 검토하거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진을 스냅하면 북마크가 생성되어 새로운 북마크 브라우저에서 확인한 후에 빠르게 제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테이크 캐러셀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선보입니다. 이제 여러 테이크를 스와이프 하나로 쉽게 넘겨가며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테이크의 썸네일을 보면서 원하는 테이크를 바로 불러올 수 있어서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촬영 중 발생하는 흔들림을 V캠에서 바로 보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원본 움직임은 항상 보존되기 때문에 다양한 효과를 마음껏 시도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기능은 컴포트 틸트입니다. 장시간 촬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손목 피로를 줄이기 위해 개발된 기능인데요. 버추얼 카메라를 가장 편안한 자세로 잡은 상태에서 화면 기울기만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기능들을 통해 버추얼 카메라 작업이 한층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멀티 유저 리플리케이션이 공식적으로 베타 버전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기존 멀티 유저 시스템에서는 대부분의 동기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몇 가지 까다로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블루프린트를 통한 프로퍼티 변경 시에는 반드시 트랜잭션 노드로 감싸야만
변경사항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버추얼 카메라나 그 컨트롤러 입력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제약이 더욱 큰 문제가 되곤 했었는데요. 자, 이번 베타 버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깔끔히 해결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리플리케이션 탭에서 그 원하는 액터와 프로퍼티만 지정해주면 모든 클라이언트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더 이상 어렵게 불프 노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인데요. 또한 이렇게 리플리케이트 시키면 트랜잭션 시스템에 이제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잦은 변경 사항이 쌓이는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자, 게다가 자주 사용하는 이 리플리케이션 설정은 또 프리셋으로 저장해두고 빠르게 재사용할 수 있어서 아마 작업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능은 이제 레벨 비저빌리티 이제 제어입니다. 실제 그 프로덕션 현장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그 낮과 밤 배경을 이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제 이전에는 이제 이를 위해서 서브 레벨을 나누고 블루프린트를 작성하거나 콘솔 명령어를 이제 사용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제 레벨 패널에서 이제 간단한 토글 버튼 하나로 이제 원하는 서브 레벨을 실시간으로 보이거나 숨길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정 없이도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이제 특히 실시간으로 빠른 전환이 필요한 현장에서 이제 작업 효율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또 기대가 되는 기능입니다. 또 실제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이제 엔디스플레이 설정이나 자주 쓰는 블루프린트, 또 이제 카메라 트랙 같은 기본 요소들을 이제 매번 복사하느라 시간을 허비하셨을 겁니다. 자, 이제는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는데요. 바로 이제 외부 플러그인 디렉토리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자주 사용하는 컨텐츠들을 하나의 플러그인으로 묶어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 먼저 재사용할 컨텐츠를 담을 프로젝트를 만들고 거기 플러그인 형태로 컨텐츠를 제작해 둔 다음 각 프로젝트에서 플러그인 설정에 외부 플러그인 경로만 지정해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두 가지 큰 장점이 있는데요.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컨텐츠를 일일이 복사할 필요가 없어지고 또 한 프로젝트에서 수정한 내용이 자동으로 다른 프로젝트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하나의 에셋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기능은 버추얼 프로덕션 환경뿐만 아니라 일반 프로젝트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라이브링크 허브는 이제 모션 캡처 소프트웨어에서 언리얼 엔진과 그 UEFN으로 이제 실시간 애니메이션 데이터를 스트리밍하는 독립형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이번 5.5 업데이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서드파티 플러그인 지원입니다. 이제 모티브, 쇼건, 모코피 등 다양한 퍼포먼스 캡처 플러그인들을 외부에서 통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 UEFN에서 퍼포먼스 캡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플러그인들을 훨씬 더 쉽게 연결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버추얼 서브젝트를 통해 바디 모션과 그 핸드 모션 등을 이제 합쳐서 내보낼 수 있게 되어서 세팅 환경을 이제 보다 간소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에픽은 그 모켓 매니저 도입, 애니메이션 연결성 강화, 테이크 레코더 개선 등을 통해 더욱 강력한 퍼포먼스 캡처 기능을 이제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업데이트 핵심 개선 사항 중 하나가 타임코드 시스템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퀀서의 타임코드를 이제 뷰포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애니메이션 에셋 에디터에서도 타임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링크의 테이크 레코딩에 타임코드 트랙이 자동으로 포함이 됩니다. 테이크 레코더에서는 서브 프레임까지 지원하게 됐습니다. 타임코드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건 기본 아닌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튼튼하게 갖추는 것이 퍼포먼스 캡처나 실시간 애니메이션 작업에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반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개선하고 강화해서 여러분들의 그 워크플로우가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그는 이제 인카메라 VFX 에디터에서만 이제 사용 가능했던 이제 컬러 그레이딩 패널이 이제는 이제 엔진 전반에서 이제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는 그 아티스트들의 그 워크플로우를 크게 개선할 중요한 업데이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에는 그 그레이딩 작업을 할 때마다 디테일 패널을 열고 스크롤을 내려가야 했으며 글로벌 설정인지 섀도우 설정인지 구분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새로운 컬러 그레이딩은 컬러 그레이딩 패널은 이러한 이제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문 컬러 그레이딩 도구다운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제 모든 그레이딩 옵션을 한눈에 보고 동시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 시네 카메라 등 그레이딩이 가능한 모든 요소들을 이 패널에서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이제 무비 렌더 큐의 그 홀드아웃 설정 기술을 활용한 그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홀드아웃 컴포짓은 이제 씬에 구멍을 뚫고 그 자리에 플레이트를 다시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제 작동합니다. 이전에는 그 TSR이나 그 다른 엔진 기능들이 플레이트에 영향을 미쳐 원하지 않는 아티팩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홀드아웃 컴포짓을 사용하면 플레이트를 있는 그대로 재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언리얼 엔진을 플레이트 재생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매우 유용한 옵션이 될 것입니다. 플레이트의 원본 품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실시간 렌더링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기능은 실시간 컴포지팅의 이제 정확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며 앞으로의 라이브 컴포지팅 워크플로우 발전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즈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이번에 정식 버전이 되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개선 사항이 있는데요. 첫째, 그 카메라 솔버의 정확도가 높아져서 트래킹 장치를 그렇게 정밀하게 설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장에서 셋업하실 때 시간을 훨씬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렌즈 보정과 노달 옵셋 그 작업을 이제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 따로따로 해야 했는데 이제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TSR을 사용하여 렌즈 디스토션을 이제 적용할 수도 있으므로 시각적 퀄리티를 향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정밀한 그 작업이 필요한 대형 프로덕션에서 이번 업데이트의 혜택을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모션 디자인은 클로너, 이펙터, 애니메이터 등 다양한 도구들의 집합으로 이제 TV, 소셜 미디어, 마케팅 컨텐츠 제작을 위한 이제 아티스트 친화적 워크플로우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그 5.5 버전의 주요 업데이트를 이제 살펴보면 보다 쉽고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되고 머티리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쉽게 머티리얼 제작이 가능하고 특히 텍스트 애니메이션 작업이 획기적으로 편해졌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여러분의 그 피드백을 통해 더 나은 도구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인데요. 몇 가지 주요 업데이트 사항들을 이제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제 그 클로너로 생성된 오브젝트들의 물리 효과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파티클 간 충돌이 되어 클로너로 생성된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며 자연스러운 물리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메시에 대한 그 컬리전도 적용되어 클로너로 생성된 오브젝트들이 메시 주변을 자연스럽게 이제 피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물리 기반 효과들은 모두 이제 실시간으로 작동하며 시퀀서에 캐시하여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발전은 모션 디자이너들이 이제 복잡한 물리 시뮬레이션을 아주 쉽게 다룰 수 있게 해주며 이제 창의적인 표현의 폭을 한층 높여줄 거라 이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어내기 이펙터는 이제 새롭게 추가된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 이펙터의 작동 방식을 살펴보면 특정 영역 내의 파티클들을 이제 서로 밀어내는 힘을 생성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구체 형태의 영역 안에서는 파티클들이 이제 바깥으로 밀려나는 것을 효과를 이제 만들 수 있는데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효과와 함께 파티클 컬러라이제이션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티클의 속도와 움직임에 따라 색상이 변화하도록 설정할 수 있어 더욱 역동적인 시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머터리얼 디자이너는 그 아티스트 친화적인 워크플로우를 이제 목표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먼저 새로운 쉐이더 프리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PBR 텍스처 세트를 이제 드래그 앤 드롭하면 자동으로 채널을 인식하여 머터리얼을 생성합니다.
베이스 컬러, 이미시브 등 각 채널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채널은 포토샵과 유사한 레이어 스택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블렌드 모드를 변경하고 다양한 이펙트를 추가할 수 있으며 UV 타일링도 UI에서 직접 제어가 가능합니다. 또 프레넬, 파티클 글로와 같은 다양한 이펙트가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펙트들은 모두 머터리얼 함수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 여러분들만의 그 커스텀 이펙트를 이제 만들어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미디어 텍스처 지원입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비디오 클립을 재생하고 이를 머터리얼 일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K 해상도의 프로레스 영상도 무리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선들을 통해 복잡한 머터리얼 제작 과정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했는데요. 자, 머터리얼을 잘 만들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 기능을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언리얼 엔진 5.5의 버추얼 프로덕션과 M&E 분야와 관련된 주요 업데이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아트와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번 버전에서도 혁신적인 기술들이 대거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들은 더 높은 수준의 컨텐츠를 더 빠르고 손쉽게 제작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모든 새로운 기능들을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언리얼 엔진 5.5 출시 노트에는 더욱 흥미로운 기능들이 가득합니다.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들의 창작 활동에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언리얼 엔진 5.5 출시 웨비나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